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234페이지부터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교과서 처음에 보시면 여러분 정신건강 증진의 사업의 정의, 그 다음에 목적이 나와 있는데 저는 그걸 같이 통합해서 한 번에 설명을 할게요. 지금 여기에 기재된 내용은 여러분 교과서 234페이지 첫 번째 팁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과서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자,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어디서 진행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누구를 위해서, 대상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지역 주민들 그리고 정신장애인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대상은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서 그 지역 주민 전체 안에 있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자,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왜 하는데, 자, 정신건강을 도모한다라는 거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대책, 방법을 세우는 게 도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건강 도모, 어떻게 보면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정신건강 전문요원에 의해서 통합적, 포괄적 예방치료 서비스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이 앞 시간에 통합적, 포괄적이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통합적, 포괄적이라는 거는 1차, 2차, 3차 예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고, 자, 증진, 예방, 치료, 재활, 사회 적응 등 다양한 것들이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합적, 포괄적,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하는, 치료 등을 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개입활동이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면 어떤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래서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하고 재활도 들어갈 수 있고 사회 적응도 들어갈 수 있겠고 증진도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좀 비중을 많이 두는 게 무엇이냐라고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지금 지역사회와 관련된 것들을 배우고 계시는데요. 자, 지역사회 간호 기억나시나요? 맨 처음 시간에 지역사회 간호를 하시면서 이 간호의 대상, 무엇을 하고, 목표는 무엇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또 무엇이냐, 목적은 무엇이냐, 이거 배우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이에요. 그러면 지역사회 간호를 빼시고 여기다가 정신건강 증진이라고 넣으시면 대상, 무엇, 목표, 궁극적인 목표 이 맥락이 거의 통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장선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역사회 정신건강, 지역사회 간호의 틀에서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의 대상을 보시면 지역사회 집단, 이게 뭐예요? 주민 모두 주민 전체인데 그 안에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더욱더 좀 보죠. 그래서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는 정신장애인이 포함이 되고요. 자, 무엇을 제공하느냐? 자, 위에서 했어요. 통합적, 포괄적 예방, 치료 서비스.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에서는 간호를 제공하고 보건, 교육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통합적, 포괄적 서비스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만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과 관련된 증진 사업,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관련된 것들을 할 때에는 한 가지의 것들의 서비스만 제공이 되는 게 아니라 통합적, 포괄적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예방을 더욱더 중시하고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계시면 돼요. 무조건 달달달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건 무엇이냐? 자, 정신건강을 도모 증진한다. 그래서 그들의 적정 기능 수준을 향상한다. 적정 기능 수준 향상이란 무엇이냐? 스스로가 여기다가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한다. 이렇게 가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 스스로가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살 수가 있다라 하면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 되겠냐? 자, 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들이라고 하면은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게 할 수 있다. 뭐 콕 집어서 얘기해서 대상을 콕 집어서 어떤 대상이냐라고 했을 때 정신장애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라는 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지역사회 간호에서 했던 거를 다시 빗대어서 설명해드리는 이유는 지역사회와 관련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시잖아요. 뭐 공중에서도 하시고 보건에서도 하시는데 그 맥락이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비슷비슷하면서 대상만 바뀌어요. 정신건강 증진이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대상이 들어와서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 모자보건이라고 했으면 모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교보건이라고 했을 때는 학교의 뭐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대상만 이렇게 바뀌는 것이지 맥락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요거 하나 기본적으로 딱 고정값으로 해놓으시면 여기서 변형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중이랑 보건은 애우는 데 집중을 하기보다는 애우시기 전 뭐를 하셔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이해, 선, 이해 후, 외우기. 이게 돼야 돼요. 아시겠죠? 이해를 안 하고 무조건 달달달 외우시기만 하면 진짜 이거는 너무 어려운 과목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해를 해두시면 애우기가 굉장히 또 쉬운 과목이 됩니다. 아시겠죠? 공부 방법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볼게요. 자,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어디서 하냐? 이런 사업이라고 하는 거, 공중이랑 보건하시면 무슨 사업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절주사업, 금연사업, 모자보건 사업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사업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뭐 사업소적인 성격을 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보건소에서는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볼게요. 자,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이것도 팁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정신질환을 예방. 제일 주력하는 게 예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대상은 지역사회 주민도 되지만 그 안에 있는 정신질환자가 주력 대상이다. 콕 집어서 대상자를 꼽아라 라고 하면 정신질환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신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자, 정신건강 증진 시설.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는 법규에서 시험 문제로도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인데, 다음 중 정신건강증진시설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정신건강증진시설로 묶여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도 나오거든요. 법규에서 등장해요. 자, 정신건강증진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자, 정신의료기관, 그야말로 병원, 정신요양시설, 요양원, 그 다음에 정신재활시설, 재활원, 우리 앞에서 배웠던 뭐 납병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보건소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인 의료기관, 요양시설, 재활시설 간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계체계를 구축해놔야 돼요. 왜냐? 보건소에서 해결하지 못한 정신과 관련된 문제들을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연계체계를 구축을 해놨을 때 이 보건소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건강증진시설에 의뢰하고 대상자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기획이라는 거는 계획을 하는 거죠. 자, 정신건강증진 사업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조정도 하고 자, 서비스를 수행하는 거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재발과 만성화 예방을 위해 사례관리 서비스, 요것도 앞 시간에 배웠어요. 쉽게 말하면 1:1 맞춤 서비스. 우리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도 자, 요구하는 것들이 달라요. 배가 지금 아파서 온 사람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저 배 아파요, 약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배가 아픈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배가 아프니까 따뜻한 물주머니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질환이라고 해도 대상자마다 요구하는 것들은 다르기 때문에 맞춤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나온 게 뭐다? 사례관리 서비스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위해서 사례 관리도 하고 있고, 자, 일반 지역사회 주민들도 대상으로 본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반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예방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초점. 그러니까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위기 상황 시 타 기관과의 연계라고 되어 있는데, 자, 대표적인 뭐 위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자살의 위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보건소에서는 연계된 타기관이라고 하면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 237페이지에 보시면 237페이지에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도 있고 4번에 자살 예방 사업 및 자살 예방 센터 운영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 외의 기관이 있는데 이 위기 상황 시 자살이라는 위기가 발생한 대상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4번에 자살 예방 사업 및 자살 예방 센터에다가 연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살 위기 상황 시 현장 출동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이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위해서 외로이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 증진 시설이라든지 그 외의 타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을 해놓고 보건소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은 이런 정신건강 증진 시설이라든지 타 기관에 의뢰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뭐다? 예방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도 정신질환 예방, 재발과 만성 예방을 위해서 뭐 사례관리라고 하면서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증진 사업 보건소에서 하는 것들은 굉장히 여기다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포괄적, 통합적이라는 말도 여기다 쓸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특성. 아까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뭐 단일화된 뭐 한 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공하지 않는다. 한 가지의 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폭이 넓은 서비스를 해요. 그걸 뭐라냐? 포괄적 서비스 제공. 포괄적 서비스, 뭐 통합적. 그래서 포괄적이다, 통합적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면 거의 뭐 맞는 지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 전문 인력 간에 어떤 접근을 하느냐? 팀 접근. 팀 접근. 자,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사업. 정신건강 증진 사업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보건소는 사업소적인 성격을 띈다 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은 이렇게 포괄적인 서비스고요. 팀 접근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정신건강 증진에 포커스가 맞춰졌기 때문에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된 어떤 요원들이 있는지 볼게요. 자, 대표적으로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것도 법규에서 시험으로 언급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규에서 배우실 거예요. 자,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라는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작업치료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여러 전문 인력이 투입이 되는데 그 인력들이 똘똘 뭉쳐서 팀을 이루어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잘 해보기 위해 노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신건강 전문 요원에는 뭐 전문 요원 제외하면 이제 의사 있겠죠? 정신건강 전문의, 전문, 의는 뭐 당연히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거고 전문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전문의 말고도 정신건강 전문 요원에는 간호사도 들어있고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서 정신건강 증진 팀에서 일하는 간호, 조무사, 선생님도 여러 전문 인력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전문 인력들이 동원이 돼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자, 누구에 대한 책임이냐? 지역 주민. 지역 주민 정신건강에 대한 책임.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더 확실하겠죠? 자, 그 다음, 환자의 가정과 어떤 곳에서 진료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가까운 곳.
그래서 보건소 보면은요,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곳에 보건소가 위치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 치료가 뭐 한두 번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라고 하는 거, 이런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들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유지해야 돼요. 꾸준히 지속성을 유지하며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리 잘된 사업 기획이라 해도, 아무리 잘된 예를 들면 보건교육을 사업이라고 할게요. 아무리 잘된 보건교육 사업을 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누가 지역 주민이 참여를 해야지 잘된 사업이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보건교육 계획, 아무리 좋은 보건과 관련된 아이템이라 할지라도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도 예전 앞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들의 참여를 조장해야 된다. 조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것도 앞전 시간에 계속해서 배웠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대상자에게 맞는 개별적 맞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사례관리라고 이야기했죠.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실시가 돼야 되겠고,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평가와 연구 반드시 해야 되겠죠. 평가와 연구를 통해서 이 증진 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정신건강과 관련된 자문도 받는다. 그래서 이 자문이라는 거는 어떤 일을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 방면의 전문가라든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서 의견을 묻고 듣고 수정할 건 수정하고 개선할 건 개선하고 하는 것들이 자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더욱더 잘 되게 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고 있다. 평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자문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 왜 필요하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사회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질환 유병률, 그러니까 정신질환의 대상자가 어떻게 됐다? 증가했다. 그 다음, 입원 가능한 병상 수에 비해 환자 수가 많아졌다. 그럼 입원하지 못한 나머지 대상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발벗고 나서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정신건강 증진이 나온 거예요. 자, 다음 정신질환에 대한 경제적 부담 어떻게 됐겠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부담이 증가되었다. 정신질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정신질환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병원, 입퇴원하고 병원 다니면서 사용하는 돈이라든지 국민의료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그들이 만약에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이제 돈을 못 벌게 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 위기에 있는 대상자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하게 되니 지역사회에서 미리미리 예방도 하고 더 나빠지기 전에 치료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 나온 거죠. 그 다음 퇴원 후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죠. 사회적응 같은 것들에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가 요구가 돼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연계체계를 구축을 해놓고 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퇴원 후의 대상자들을 사례관리를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재활시설 같은 데를 연계를 해서 소개를 해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질병 예방, 그 다음에 건강 증진이 필요하다 해서 증진 사업이 나왔다. 그래서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 있잖아요. 사업에서는 요 예방과 증진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예방과 증진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해 준다.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내용이겠죠. 자, 5번 정신건강의 예방 보겠습니다. 시험은 대부분 여기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한 80%, 90% 이상을 이 정신건강 예방의 1, 2, 3차 예방에서 시험은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나 정말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이 정신건강의 예방이라도 좀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서 뭐 다양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제공을 한다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뭐다?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해서 이 예방은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공중 앞쪽에서 보시면 건강과 관련된 예방 배우셨어요. 건강과 관련된 1차, 2차, 3차의 연장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예방 볼게요. 질환이 발생하기 전에 그리고 이 스트레스 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1차 예방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예방은 자, 직업의 상실, 질병, 사별, 이사와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위기의 경험을 지지하거나 도와줍니다. 상실, 질병, 사별, 이사 이런 것들,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대상자들에게 스트레스 원이 되는 거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위기가 발생해서 정신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전에 미리 지지하고 도와줘서 예방을 하는 게 1차 예방입니다. 예시를 보시면 지역 주민에게 정신질환의 원인 및 치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정신질환이 발생하기 전 미리미리 예방, 교육, 그 다음 가정폭력 상담. 가정폭력으로 스트레스,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상담을 해줌으로써 그들이 정신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폭력이라는 스트레스,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상담을 해줌으로써 그들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 그다음 정신건강 증진 시설의 종류와 활용 방법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 미리미리 홍보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건강 증진 시설이라고 하면 뭐 정신의료기관에는 이런 것도 있고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홍보를 해놓으면 모르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는 거겠죠. 들어뒀던 게 있으면 나중에 써먹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예방. 자, 그 다음에 2차 예방을 보겠어요. 2차 예방은 발생한 정신장애 기간을 어떻게 한다? 감소. 이미 발생을 했는데 이게 더욱더 악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발생한 정신장애 기간을 감소시키는 데 목표를 해요. 그러니까 뭐 조기검진, 조기치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조기검진, 미리미리 검진을 하는 거고 그 다음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치료, 빠른 치료, 응급진료, 응급상담을 통해서 빠른 치료를 통해서 그 기간을 감소시키고 위기 상황에서 빨리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응급진료, 응급상담. 그 다음에 치매 선별 검사, 검진, 검사, 조기검진, 조기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속한 발견, 신속한 치료를 통해 이 가지고 있는 정신장애가 더욱더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2차 예방입니다. 그 다음에 3차 예방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장애가 이미 이제 심각하게 발생을 했는데 그 결과로 생긴 자녀 결함, 문제, 남아있는 문제의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걸 3차 예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회 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이라고 되어 있죠. 뭐 재활 프로그램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생활 지도,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 교육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정신질환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 꾸준한 약물 복용이에요. 그런데 집에 가서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으니 약물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임의로 중단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다시 재발되고 악화가 되면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 교육을 하는 것도 나머지 자녀 결함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3차 예방에 들어간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추후 간호 제공. 그래서 정신재활 프로그램 여러분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요거 배우시기 전에 배웠던 정신재활 프로그램은 자 3차 예방에 해당이 되는 거고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납병원, 직업재활, 사회기술 훈련 이런 것들이 다 3차 예방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정신건강 간호사업의 추진 방향을 볼게요. 자,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과거에는 정신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색안경을 끼고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들을 문제 있다, 이상하다라는 식의 취급을 해버렸지만 지금은 아직도 갈 길은 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인식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편이다. 많이 좋아진 편, 과거에 비해서는 좋아진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있고 이상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좀 인식이 개선이 됐죠.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들을 품어주려고 하는 인식의 개선을 간호사업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질환의 권익을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 올려주기 위해서 증진. 권익이라는 거는 권리, 이익,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정신건강 간호사업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인식 개선, 권익 증진. 다음, 자,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합 서비스 제공이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따로 빼버리기보다는 너네들은 빠져있어 이렇다기보다는 그들을 지역사회에 통합시켜서 너네도 지역사회 주민이지 이리 와 들어와 라고 해서 이들을 위해서도 정신건강과 관련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통합적인 서비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신건강 조기 검진 및 조기 중재, 이거에 대해서는 뭐 모든 지역사회 주민이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 자라나는 새싹들,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자라나서 국력이 되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잘 자라줘야 되잖아요. 새싹들이 잘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동기, 청소년기 때 모든 것들을 잘 잡아줘야지 건강한 성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 간호사업의 대상은 지역사회 주민 정책, 정신질환에 문제가 있는 대상자들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더욱더 신경을 쓰고 있다. 왜냐? 자라나는 새싹들이 잘 자라서 튼튼한 성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건강한 성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대상은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조기 검진, 조기 중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정신건강 증진시설의 치료, 보호 및 재활 과정을 어떻게 한다? 개선한다. 옛날에는 정신건강 증진시설이라고 하면 뭐 병원이라든지 재활시설이라든지 뭐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갔을 때 우리 대상자들이 노동을 강요받는다든지 폭력을 당한다든지 부당한 것들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근데 이 간호사업이 추진이 되고 나서 전반적인 과정에서 이제 개선이 되었죠.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쾌적한 생활을 보장해주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정신건강 간호사업의 기반, 밑바닥을 잘 구축하기 위해서 간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고 교과서 237페이지에 보시면 정신건강 간호사업의 내용이라는 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다음에 간호사업, 상담, 전화, 자살예방센터 등등등 많이 나와 있는데 큰 단락들만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 제가 따로 수업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요약 정리는 종료를 할 텐데요. 내용들이 좀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 내용이라도 기억하세요. 정신건강의 예방에 1차, 2차, 3차 예방. 자, 요 내용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여러분 교과서 23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235페이지 6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이라도 꼭 숙지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수업 종료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